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지난주 시장하고 시황이 많이 바뀌었죠. 삼성전자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50포인트 가깝게 지수가 하락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회복은 했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해외 증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번 주 올랐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코스닥이에요.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받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노멀하게 삼성전자가 하락을 한다면은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포함된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에서 이런 하락폭 자체가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약간 패닉이 옵니다. 그 패닉이 오게 되면은 개별주, 수급이 취약한 종목에서 투매가 나타나죠. 오늘 금요일, 지금 녹화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찌 되었거나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문제인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특집을 다뤘습니다. 삼성전자 특집에서 제가 삼성전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 전략 이렇게 녹화 올려드리면서 자주 다뤘어요. 올해 내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얘기를 안 드렸고, 지난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결론은 그거였죠. 어찌되었거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결론은 매력이 떨어진다.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추천을 드렸죠. 그러나 매력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점은 확인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주 이러한 삼성전자의 급락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좋지 않은 보고서, D램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은 보고서를 내면서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D램 업체들 주가가 하락했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시장들은 모두 다 이런 약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단순히 그런 악재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주목할 건 아닙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자, 먼저 당장 작년 4분기 랠리에 들어가기 전 흐름을 볼 텐데, 그때도 지금하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때도 역시 안 좋은 전망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까지도 급하게 하락하는 시세 흐름들이 약 2주간 거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가장 좋았던 시세 흐름이었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56,000원권에 있던 주가가 10만 전자까지 바라보는 폭등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70% 수익률을 단 몇 달 사이에 올려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때만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주가들 흐름에서 항상 꼭 나타났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유독 그런 모습들은 자주 나타났었습니다. 과거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쭉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과거 삼성전자 비행기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 기억하시나요? 과거의 삼성전자 화재 사건, 배터리 화재 사건 나오고 삼성전자 주가 급락한 뒤에 그대로 추세적인 급등세로 흘러갔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소식에 지금 속고 있을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삼성전자 분석 이전에 항상 드렸던 얘기는 그거죠. 한번 푹 빠지면 그때 매수다. 계속 그 관점을 고수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관점을 계속 정확하게 말씀드렸지요. 75,000원 선이 무너지면 그걸 계속 고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도 역시 꼬임에 넘어갔네요. 꼬임에 넘어가서 저점은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상황하고 바뀐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매력 없다였었는데 지금 바뀐 거는 삼성전자도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75,000원 무너졌죠. 기존에 얘기했던 관점이 이제는 적용을 하면 됩니다. 강력 매수 시점에 왔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강력 매수 신호입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까지 매력이 없었는데 지금 이러한 작업을 할 정도면 삼성전자 D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정도면 삼성전자는 강력 매수다. 자, 이제 푸트에 담을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으니까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나올 거라면 당연히 지수도 반등을 하겠죠. 자, 이 지수까지 안 좋아졌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주 원인이었고 환율로 돌아서 볼 텐데 환율이 폭등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폭등세를 그린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미국 금리 상승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은 미국 경기가 그래도 순조로운 편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점, 물론 그 리스크 때문에 다소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난주 전까지는 좀 불안했었죠. 금리가 하방 경직이었는데 그랬다가 지난주에 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찌 되었거나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 수급적으로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었죠. 어찌 되었거나 지금 환율까지도 불안해진 상태에서 시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빠르게 환율도 안정을 찾을 거고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반등의 초석을 다지는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로 돌아올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노모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지 좀 저는 다른 종목들이 이런 걸 많이 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20%,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20%를 더 넘어가게 되겠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어디 갔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왜 안 보이나요?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네이버 순인데 오늘 일시적으로 네이버가 SK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이 비등비등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가 삼성 SDI까지 끼죠. 이 종목들이요. 카카오뱅크까지도 끼죠. 이 종목들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뺏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의 지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제가 볼 때는 이들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15%까지 내려갈 거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른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상당히 매우 유망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매력도가 생겼다고 하지만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들어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많이 추천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SK바사, SK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우량주 쪽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조정은 보였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것보다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모멘텀이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모멘텀 없이 안정적으로 좀 주가를 계속 끌어서 당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00만원에 대한 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어떤 계기를 찾으면서 폭발적인 흐름으로 분명히 갈 수 있고 150만원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용돈 관점이 아니고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관점에서 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황이나 삼성전자나 그런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회복이 될 거고 앞으로의 경로 대충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구성이 바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림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종목들을 우리는 공략을 해봐야 될지 명신산업과 같은 전기차 관련주에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서 전기차 충전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차 충전소를 늘린다는 것은 전기차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국에서 한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는 의지라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명신산업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과거 전기차 때 신규 상장주로 원체 핫했었고 그러다가 계속 좀 주가가 눌리다가 다시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반도체는 2차전지 관련주도 다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관심이 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소재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올랐죠? 그때 말씀드리고서 뭐 50%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50%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거 테이펙스인데 테이펙스도 보시면은
최근에 또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뭐 테이펙스도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뭐 조정이 좀 있다 그러면 사실 매수하고, 좀 과도하게 튄다 그러면 좀 매도하고, 또 조정이 좀 깊네 또 매수하고, 이런 전략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좀 활기차고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특히 지수 떨어지는 날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해요. 금요일날 좀 확 올라서 저도 기분 좋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바로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